제 말을 들으시고 나는 서민이라서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안일함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세금 폭탄으로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증여받아서 세금 2천억 내야 된다는 소식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홍라희 여사가 최근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4천억 원어치나 증여했습니다. 4천억 원. 상상도 안 되는 큰 금액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무려 2천억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4천억을 받았는데 2천억 세금 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국가와 동업자가 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다 빼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거운 세금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가의 4천억 증여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상속증여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재벌도 아닌데 왜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왜 남의 얘기가 아닌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세무사지만 가끔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떼어가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동료 세무사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100억 벌면 뭐하냐, 죽으면 반토막인데, 이게 우리끼리 하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푸념입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라는 숭고한 목적, 저도 동의합니다. 부가 한 곳에만 고이면 사회가 병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조금 다릅니다. 세금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나 하면서 현타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감히 상속세 및 증여세를 없애야 한다거나 재벌들이 불쌍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세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팩트만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세율 구조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꽤나 과혹한 벌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벌금 같은 세금이 이제는 재벌 회장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여러분들도 이 세금 전쟁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2천억이나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누진 세율에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단계별로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우선 첫 번째 1억 이하는 10%만 내면 됩니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두 번째 5억 이하는 2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단계인 30억을 넘어가는 순간 세율은 무려 50%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로또 1등에 당첨되어 30억을 받았다고 쳤을 때 세금 33% 떼고 나면 그래도 20억은 남죠.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로 30억을 넘게 받으면 국가에서 절반 가져갑니다. 로또 당첨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는 구간, 그게 바로 최고 세율 구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가는 그냥 부자가 아니죠. 재벌, 즉 기업의 주인입니다. 세법에서는 최대 주주 할증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네는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주식 가치를 20% 더 비싸게 쳐서 세금을 더 내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세율 50%에다가 할증까지 붙으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60%까지 치솟습니다. 1000억을 물려주면 600억이 세금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4천억 원을 받고 2천억 넘게 세금을 낸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이 받으니까 많이 낸다 수준이 아니라 일정 선을 넘으면 절반 이상이 세금이 된다 라는 게 상속증여세금의 본질입니다. 일반인들은 30억도 없는데 그럼 다른 세상 얘기 아닌가요? 제 말을 들으시고 나는 서민이라서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안일함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세금 폭탄으로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아파트 10년 뒤에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10년, 20년 뒤에 30억 안 될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 준비 없이 멍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그 집 한 채 물려받겠다 하고 수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2천억 내는 이재용 회장님은 주식이라도 팔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세금으로 낼 돈이 없어서 살던 집을 금매로 헐값에 팔고 쫓겨나가는 그 비극,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알아서 잘하겠지 천만에요. 지금 뉴스를 보고 이재용 회장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삼성가는 왜 세금을 2천억이나 내면서까지 지금 증여를 했을까요? 삼성가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금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타이밍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핵심은 결국 평가액 싸움입니다. 세금은 받은 물건의 가치에 비례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습니다. 쌀 때 줘야 세금이 쌉니다. 홍라희 여사가 주식을 증여한 시점, 삼성전자 주가가 어땠을까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어차피 물려줘야 할 주식이라면 주가가 바닥일 때 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이게 바로 슈퍼리치들의 셈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언제 증여해야 하지?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상속세 준비는 언제 해야 되지? 정답은 가치가 가장 낮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입니다. 이재용 회장처럼 4천억 원을 줄 수는 없어도 10년 주기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미리 주거나 집값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증여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벤치마킹 해야 할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내되 법이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 그냥 6개월 뒤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속세는 평가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보통 매매 사례가액 시가로 평가하는데 만약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의 집이 10억 원에 팔렸다면 내 집도 10억 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받고 나서 6개월 안에 덜컥 팔아버린다면 판 가격 그대로 상속재산 가액이 됩니다. 만약 급해서 싸게 팔았다면 세금은 줄겠죠. 하지만 반대로 운 좋게 비싸게 팔았다면 그 비싼 가격 기준으로 상속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상속세를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팔았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감정평가입니다.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상속세 낼 때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가는 주식평가액을 따지지만 여러분의 아파트는 공시지가와 시세 그리고 감정평가액을 따지셔야 합니다. 규모만 다를 뿐 평가를 잘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원리 똑같습니다. 오늘 삼성가 4천억 증여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던 수천억의 세금 문제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집 자산 관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세금은 무서워하면 괴물이 되지만 공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소중한 자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동감세무사 이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